IT 현장 박태웅 기자님을 모시겠습니다. 야. 팬인가 봐요. 오늘 1인 방청객입니다. 요즘 나날이 인기가 올라가고 있고 네. 예, 책도 좀 팔린다면서요. 예. 예, 얼굴도 피셨고 보니까 라디오도 여기저기 많이 나가시더라고 이제. 예. 어느 날 눈 떠보니 정말 그렇게 됐어요. 예, 인기 패널이 되어 있었다. 자, 오늘 주제는 뭡니까? 대선철인데 후보들한테 공약을 어떤 걸 내주실 거냐라고 묻기 전에 우리가 시대의 과제가 이거다. 예,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세 번째 시간이에요. 예. 앞에서는 이제 너무 급하게 선진국이 되다 보니까 빠뜨리고 온 것들이 있다. 예. 이제는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중진국까지 해왔던 전략으로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서 고쳐야 한다. 검사, 판사, 관료라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견제 없이 너무 큰 권력을 휘둘러 왔다. 관료정이 어떤 점에서 견제를 받지 않고 어떤 점에서 굉장히 아마추어적으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걸 얘기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드렸던 말씀이 세종실록이 이미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오. 이게 세종실록인데 네. 요새 벼슬 한다는 자들은 모두 양반의 자제요. 저 비린내 나는 풋내기들로 학문의 공력을 쌓지 못했다. 그리고 직무에 단련되기 전에 자주 교체돼서 일처리에 적절한 때를 놓칠 실수가 많다. 이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소년등과 순환보직으로 인해서 네. 아마추어가 될 수. 공무원들의 순환보직. 네네네. 이미 세종실력 세종실록이 이미 실린. 네, 그러니까 과거 제도가 이거 참 문제가 많구나.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세종께서 그러면 어떻게 하셨느냐? 예. 장영실을 높이 등용을 했는데 장영실이 다문화 가정입니다. 아, 그래요? 예, 아버지가 장성희가 원나라 유민이고 어머니가 조선 동래형 기생이에요. 그렇지만 전문가니까 세종이 발탁을 해서 대단히 중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박연이라는 분은 나이 40에야 겨우 과거에 급제를 내요. 그런데 이분이 절대 음감을 갖고 있었어요. 이분이 절대 음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 세종이 절대 음감을 갖고 있었어요. 아. 네. 도가 있어야 도를 부술을 할 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도를 깎아가지고 네. 편경을 만들어서 조선의 표준음을 정립을 합니다. 아, 대단한 걸 했네. 네. 그리고 그 전까지는 궁중에서 당학과 향학이라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음악만 있었는데 세종이 직접 작곡도 해요. 그래서 아학을 만듭니다. 그게 세종이? 예. 그게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조선의 궁중음악이에요. 아, 궁중음악의 시작이 세종이에요? 세종이에요. 세종이 진짜 많은 걸 하셨네. 너무 많은 거 하셨어요. 오. 저희가 이제 김종서 장군으로 알고 있잖아요. 네. 이 사람이 문신이에요. 애초에. 예. 문과 과거에 급제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세종께서 너 나가서 육진을 개척해라. 가서 육진을 개척합니다. 문과 출신인데? 문과 출신인데. 오. 그리고 좌의정 최윤덕은 또 무장이에요. 최윤덕이 사군을 개척하고 김종서가 육진을 개척해요. 북방에. 개척하고 돌아오니까 좌의정 우의정을 시켜요. 문과 출신을 이번에는? 문과인데. 그러니까 세종께서 이 과거 제도의 어떤 그런 앞에 결함들을 보시고 섞어 쓰셨구나. 네. 그러니까 고시 출신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네네. 세종이 알았기 때문에 두루두루 섞어서고 전문가를 쓰고 출신의 구애 없이 그 가진 바 적성과 재능을 그대로 잘 활용을 하신 거죠. 그때부터. 네. 과거 제도가 엉터리구나 하는 거를 아시고 지금 공무원 제도가 과거 제도를 거의 모사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그렇죠. 하셨는데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게 하고 자기 역량을 최대한 바를 수 있게 판을 깔아주면 되는 거예요. 내 말이 맞지 않냐 이 말 아닙니까? 지난 시간까지는 빠뜨린 것에 대해 얘기했고 네. 이번 시간은 고쳐야 고쳐야 할 할 것에 거.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재미를 붙이셨네.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오신 거 보니까. 교육의 목적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요.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홀로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준비를 해주는 그쵸. 게 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적성이 있는지, 뭘 할 때 가장 즐거운지. 이게 핵심이죠. 네. 예.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을 줘야 되고 필요한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도와줘야 되고 무엇보다도
함께할 친구 그룹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교육의 목적이 한국의 교육에는 없어요. 특히 자신에 대한 이해가 네. 제가 학교에서 배운 걸 생각해 보면 이걸 가르치지 않는 이거를 가르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게 저도 우리나라 어른들 특히 뭐 공직이 굉장히 높은 데에 계신 분들이 저녁에 뭐 하냐면 룸살롱을 가요. 룸살롱을 가가지고 막 신발 벗어가 거기 술 부고 폭탄주를 마시고 술 이러는 부어서. 이유가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모른다는 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상 시간이 주어지면 우르르 룸살롱 가가지고 막 아니 뭐 골프 치러 가고 뭐 제가 이제 정신과 의사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벌써 10년도 넘었네요,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치지 않고 안 성인이 가르칩니다. 되게 만들기 때문에 네.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 30대쯤 돼서 누가 봐도 명문대에 아무 문제 없이 자라서 결혼까지 했는데 멀쩡한 직장을 다니다가 갑자기 셧다운이 된대요. 회사도 안 나가고 꼼짝도 않고 집에 이해할 수 없는 셧다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벌써 십몇 년 됐는데 네. 자꾸 늘어나고 있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뭐 선생님이 바라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 또는 부모가 바라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온 거예요. 막 대학도 들어가고 선 봐가지고 결혼해서 직장도 그럴듯하게 다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왜 여기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질문이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습니다. 예.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이 일을 좋아하나? 내가 이 사람 아니면 죽고 못 살아서 결혼했나? 내가 이 직장을 왜 다니지? 근데 이제 그런 질문에 처음으로 부딪힐 때 방법이 없는 거야. 방법이 없죠. 되돌아갈 수도 없잖아. 예.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그렇지. 셧다운 된다.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맞아요. 예. 우리 교육이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이 왜 그렇게 됐나? 우리 교육이 국민교육 헌장 체제에서 아직도 못 벗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 어떤 하나의 재료이자 뭐 소재 이런 거지. 너의 삶이 어떤 의미고 너는 누구고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왔느냐? 일제시대 때 교육칙서가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게 일제시대 때 교육칙서인데 지극한 춤과 효로서 억조의 마음을 하나로 하여 유사시에는 의용으로 봉공하여 그로서 천냥무궁한 황혼을 지켜야 한다. 너의 인생의 목적은 황혼을 지키는 거다. 이거를 우리는 왕실 체제가 아니니까 국가로 바꾼 게 국민교육원장인 거예요. 군사정권 시절에 네. 일본권 베낀 거 아닙니까? 예. 국민교육원장 자체는 폐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교과가 이 체제 안에 그대로 있어요. 저도 어릴 때 이거 다 외웠잖아요. 예. 내가 태어난 이유를 지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거죠. 그래서 나는 나이를 좀 먹으면 지정해 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어린 생각에. 지정해 줬어. 누가 지정해 줬나 보지. 그렇죠. 근데 이제 중학생 정도 됐는데 누가 지정해 줬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저는 궁금한 게 많았어요. 어릴 때부터. 어릴 때 제일 궁금했던 것은 대망의 80년대가 되면 교과서에 항상 그렇게 써 있었거든요. 대망의 80년대, 대망의 80년대. 그래서 80년대가 되면 큰일이 벌어진다 이제. 아톰이 막 한국에 올지도 몰라. 그렇죠. 그래서 80년대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저걸 누가 지정해 줬는데 저 위대한 분을 내가 만나야 되는데 근데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누가 지정해 줬을까? 이게 64년도 도쿄올림픽 끝나고 나서 총결산을 한 기사인데 이렇게 나와요. 사상 최대 인원으로 막대한 국비를 들여 2년여의 합동훈련 성과는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하고 쭉 밑에 나가보면 예선이라는 어려운 관문을 통과한 유일한 아시아 대표로서 전표의 기록을 남기고 있는 축구, 남녀, 배구, 농구 등의 국기들은 한국뿐 아니라 전 아시아의 위신을 땅에 떨어뜨렸다. 우리 선수단이 전 아시아 위신을 땅에 떨어뜨린 것이라고. 그러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의 유일한 용도는 국위 선양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네가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하게 자라 이것도 아니고 그냥 2년 동안 그 막대한 국비를 들여가지고 넣었는데 너는 이게 뭐냐. 국가의 도구였던 거죠. 예. 네. 그런데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메달을 따지 않아도 굉장히 즐거울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새로운 시민들이 나타난 거예요. 양궁의 김재덕이, 높이뛰기의 우상혁이, 태권도의 이다빈 씨 같은 경우, 이다빈 씨는 결승에서 졌는데 저렇게 따봉을 하면서 따봉. 와, 이거였구나. 굉장히 즐거운 경험이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변했어요, 사실은. 근데 사실 우리가 다 변한 건 아니고요. 다 변한 건 아닌데. 57년이 지났는데 예. 언론은 똑같은 거예요. 언론이 제일 늦어요. 한국 16이 45년 만에 가장 후진을 기사로 뽑아요. 그러니까 저런 만평이 나오는 거죠. 보수 매체들이 주로 그렇죠. 전에는 금운동을 못 따면 죽는 줄 알고 은을 따면 제목이 늘 이렇게 붙었어요. 통 하나의 은메달. 통안에 은메달. 아니, 그 메달 못하면 막 울고 국민들한테 죄송하다고 그랬잖아. 국민한테 죄송하다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죄송해?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국어의 교과 목표예요. 이게 국어 발전과 국어 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뜻을 세우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국어 교육이 국어 발전과 국어 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뜻을 세우게 만들 수가 있어요. 국어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교과들도 목표를 찾아보면 다 비슷합니다. 이게 오래된 게 아니야. 2015년 거야.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떤가 하면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노르트라인 베스트 팔렌즈 교육부에서 발행한 정치교육 지침인데 국가 발전에 어쩌고저쩌고 한마디도 없잖아요. 그렇지. 아, 이건 진짜 인상적이에요. 일단 자기 자신의 권리를 알고 네네. 가능하면 연대적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고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손해를 본 사람도 고려하고 그렇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내가 우선권이 있는지 그걸 내줄 줄도 알고 그렇죠. 이렇게 정리한다는 게 사실 어려운 게 아닌데 네네. 이렇게 딱 목표를 정한 거 아니에요. 이거랑 국어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는 뜻을 세우며 하고를 비교해 보면 그렇지. 우리가 얼마나 국민교육 헌장 체제에서 갇혀 있나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우리 사회의 교육을 담당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국민교육 헌장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목적이 너를 도구로 써라 이거 아니에요. 여전히. 너를 도구로 써라. 그러니까 내가 누가 내 태어난 목적을 정해줬지? 그 의문이 풀린 거는 한 20살 정도 됐을 때예요. 군바리들이야! 알고 봤더니 군바리들이 나의 목적을 정해준 거야. 받아들일 수가 없지. 그것도 심지어 일본 거 베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야 내가 속았구나는 걸 깨달았어요. 자, 체육도 보면 국위 선양을 위한 엘리트 쪽으로 뽑아버리니까 일반 학생들은 반대로 94%가 운동 부족, 여학생들은 97.2%, 초등학교 1, 2학년들은 아예 체육 수업을 없애버리고 이렇게 되는데요. 배구 선수 자매의 학교 폭력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주진영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굉장히 그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를 학교 폭력이라고 정의를 하면 그동안 해왔던 대로 하면 된다. 그런데 이게 엘리트 체육의 폐해인 것은 아니었을까? 우리가 지금 엘리트 체육인데 보통 초등학교 한 5학년쯤 되면 운동선수 하기로 한 친구들이 오후 수업을 안 들어가기 시작해요.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유일한 방법은 전국대회에서 입상권에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한 중학교 한 3학년쯤 되면 학교 수업은 포기해버린 상태고 다른 선택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코치나 감독들도 전국대회에서 입상을 시켜야 되니까 팬다고요. 부모도 그래서 반항하지 못하죠. 꼼짝 못하죠. 그러니까 때리면 맞아야 되고 지가 맞았으니까 또 지도 후배 때리고 그러니까 이게 엘리트 체육의 구조적인 모순이었다라고 문제를 다시 정의한다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해법이. 개인의 인성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구조적으로 그렇게 틀어져서. 구조적으로. 사실은 이게 아동학대거든요. 그렇죠. 애를 오후 수업을 못 받게 하는 거는 헌법에 있는 권리를 침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폭력이 아니라 이 국위 선양을 목적으로 했던 국민교육원장 체제에서의 엘리트 교육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모순인 거예요. 그거는 아동학대라고. 그러네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차범근 감독이 얼마나 위대하신 일을 해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차범근 감독께서 은퇴하고 한국에 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게 차범근 축구교실이에요. 그렇죠. 이게 뭔가 하면 방과후 체육입니다. 방과후 클럽이에요. 이분이 몇십 년을 그렇게 해와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의 프로축구 구단들이 전부 다 유소년 클럽을 갖고 있어요. 이게 다 방과후입니다. 정상적인 수업 다 받고. 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축구가 쫄딱 망했냐? 아니잖아요. 애들도 기량도 훨씬 좋아지고 유럽 진출도 훨씬 많이 하고 국민교육원장 체제의 교육이 얼마나 엉터리고 사람을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느냐를 알 수 있는 거죠. 국민교육 헌장식 사고방식이 체육에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 그렇죠. 사고방식도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교과과정 개편이라는 걸 합니다. 네. 세상이 바뀐 데 적응하기 위해서 예. 바꾼다는 건데 이게 어떤 문제를 갖고 있냐면 교과목 중심으로 토론이 이루어져요. 네. 그런데 교과목 중심으로 토론이 이루어지면 이게 결국은 먹고 사니즘하고 딱 붙어버려요. 어떤 교과의 시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럼 그 교과와 관련된 사범대 교대의 교원 수가 줄어들고 학생 정원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입시에 안 들어가게 되면 폐과를 해야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먹고 사니즘이 깔려 있을 때 과연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과목은 시수를 줄이는 게 옳습니다. 우리 과목은 폐과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뭐 할 수 없죠. 없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애들이 소외된다는 거죠. 어. 근데 맥킨지가 원래 발표한 리포트를 보면 앞으로 10년 동안 일어날 변화가 지난 100년 동안 일어난 변화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스마트폰 같은 게 나온 지가 10한 2, 3년? 근데 지금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스마트폰 없을 때 어떻게 살았나 몰라. 기억도 안 나잖아요. 기억도 안 나. 세상이 그렇게 바뀐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옳은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로서는 못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실질 문맹률이 세계 최고입니다. 그때 지난번에 제가 한국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했었죠. 그리고 금융맹이에요. 자산 관리나 투자에 대해서 전혀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사기를 그렇게 많이 당하는 겁니다. 계약을 안 가르치죠. 민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절대 안 가르칩니다. 정치는 전혀 안 가르치죠. 운동은 세계 최하위죠. 이게 국민교육원장 체제에서의 한국 교육이 낳은 결과인 거예요. 국민교육 헌장은 없었는데 그 체제는 고스란히 남아서 네. 그 구조 아래서 여전히 교육을 하고 있다. 네. 공교육이 그럼 진짜 뭘 해야 되느냐. 정말 중요한 게 자존감이에요. 어려운 처지에 처했을 때 자기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야, 이대로 교과목을 다 만들면 애들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거래의 기본이 계약이잖아요. 계약을 다루는 법이 민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월급쟁이로 살 거니까 몸을 파는 계약이 노동법이에요. 그러니까 민법 노동법은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거고 협상하고 타협하고 남의 입장을 헤아리게 할 수 있으려면 정치를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제 제안인데 교과목 중심으로 그렇게 개편하려고 하고 접근하려고 하지 말고 네. 애들이 반드시 갖춰야 될 능력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자. 이를테면 자존감을 스스로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새로운 것이 나왔을 때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줘야 된다. 기초학력을 갖출 수 있게 해야 된다. 문해력, 그러니까 맥락을 이해할 수 있게 글을 읽는 능력을 갖춰줘야 된다. 친구들하고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논리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줘야 된다. 이렇게 갖춰져야 될 능력 중심으로 이 능력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고 그걸로 애들을 가르치면 어떨까. 야, 이거 맞는 말씀이신데 말씀 듣다가 보수가 집권하면 큰일 나겠다 싶은 게 이게 다 현재적 감각이거든요. 보수의 주요 후보들이 본인들 감각이 80년대예요. 70년대. 일제시대도 있고. 본인 일제시대. 본인들 스스로 감각이 70년대, 80년대 멈춰 있는데 이걸 이해나 하겠어요? 요런 걸 배운 10대들이 등장하면 정치인들이 함부로 못하죠. 그럼요.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됐든지 간에 이게 시대적 과제다라는 거를 인식을 하고 근본적으로 접근을 달리해야 된다. 언제까지 국민교육원장 가지고 놀래? 왜 그렇게 애들을 괴롭히니?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젊은 리더가 꼭 필요해요. 자기가 80년대 사람인데 이걸 못 알아듣잖아요. 최소한 알아는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국민교육원장을 읽으면서 막 가슴이 뭉클해지고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국민교육원장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야? 애국가 사절까지 하는 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하고는 이런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애들한테 너무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정말 애들한테 죄 짓는 겁니다. 국민교회원장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 한무더기가 있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글로 다시 돌아가는 거거든. 좀 무서워 죽겠어요, 정말. 특히나 이번 선거는 그 대비가 극명한 것 같아요. 분명하게 나와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거 잘해야 돼. 박태영 응자님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항상 그 생각을 해. 선거 잘해야 된다.